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유수입니다. 요즘 영화관 찾는 분들 참 많죠. 영화를 볼 때 대부분 중간 자리를 선호하는데 사실 영화 종류에 따라서 명당 자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2D 영화는 약간 뒤쪽 가운데 자리를 권하는데요. 음향도 일정하고 영상도 잘 보여서 몰입하기에 좋습니다. 반대로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는 정중앙보다는 옆쪽 좌석을 선택해야 자막 읽기가 더 수월하고요. 3D와 4D는 스크린 앞 3분의 1 지점 중앙에 앉아야 시각 효과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음악이나 뮤지컬 영화는 뒤쪽 중앙 좌석이 명당인데요. 실제로 음향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서 음향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영화 관람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파먹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식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짠테크의 일종인데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을 다 먹을 때까지 장을 보지 않거나 장보기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냉장고 파먹기의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에 느는 건 한숨뿐이라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식비를 확 줄이는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영화 관람료까지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월급 아닌 물가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차려도 매일 고민스러운 게 바로 우리 집 밥상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쏙쏙 넣다 보면 몇 개 집어넣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합산 금액에 깜짝 놀랐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저렴한 곳을 찾아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도 거의 한 달 기준에 3인 가족 7, 80이 나가다 보니까 줄이려고 해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4인 기준 100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월급은 고정적인데 식비가 항상 더 오버가 되고 많이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고 무거, 아이고 무거. 아유, 어쩌면 매일같이 이렇게 장을 봐도 먹을 게 없어. 오늘만 해도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내가? 1, 10, 100? 매일같이 특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 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요즘 장보기나 아니면 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계획하지 못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본인이 식단에 대한 좀 메뉴를 생각을 한다던가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하면 장바구니에 지출되는 소비를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냥 꽉꽉 들어차가지고 어디 들었나 찾을 수가. 이 봉다리 이게 뭐야? 응? 아니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시장에 이 떡이 언제 또 떡인데 여태 여기 있었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니지. 그냥 이 냉장고에 꽉꽉 들어차 있으면 내가 모를 것도 아니지. 내 정신. 아이고 이놈의 냉장고가 그냥 블랙홀이여 뭐여. 들어갔다가 하면 나오질 않니? 아니 선생님 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놈의 냉장고가 문제인 거예요. 네? 예, 냉장고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어떻게 냉장고에서 잘 정리하는지, 다시 말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잘 한다고 하면 버려지는 것 없이 다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 한 단을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분류해서 국물용이나 아니면은 양념용 또는 바로 소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냉동실로 바로 쓸 수 있도록 분류해서 정리해 둔다면 버려지는 것 없이 다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난장판 냉장고에 계획 없는 장보기, 당연히 식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 좀 아낀다고 하는 분들은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 속 재료를 모두 다 사용하는 냉장고 파먹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냉장고 파먹기 일명 냉파. 이거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냉장고 안에 꽉꽉 들어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일단 냉장고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냉장고 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판도라의 상자 안이 냉장고 문부터 열어 젖혀봅니다. 정체 모를 소스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근본 없는 재료들까지 온갖 식재료가 뒤엉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는데요. 냉장고를 파먹고 싶어도 어딜 파야 될지 모를 지경이네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요. 막 종류가 섞여 있어서요. 그리고 저쪽 뒤에 있는 거는 잘 보이지 않아서 물건을 다 빼서 한번 정리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끄집어낼까요? 네. 냉장고 파먹기 전략 그 첫 번째. 냉장고 속 재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 정리를 위해 일단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식재료를 모두 다 꺼내놨는데요. 생각보다 종류도 양도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야 될까요? 이런 바구니에다가 우리가 세로로 수납을 하게 되면 꺼낼 때도 한 번에 꺼낼 수 있고 물건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고 또 똑똑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럼 해볼까요? 언제 구입한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재료들을 일렬종대로 바구니에 세워서 넣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냉장고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대요. 그 남은 건 이 채소들하고 과일들인데요. 네. 아니 그냥 끄집어만 냈지 다시 넣으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쇼핑백을 이용해서 공간을 나눠줄 거예요. 간단한 냉장고 정리 팁입니다. 어느 집에든 있을 법한 쇼핑백을 일정한 크기로 접어서 채소와 과일을 보관하는 칸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커다란 통 안에서 채소나 과일이 뒤섞이는 일도 없고 눈길 한 번이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바구니와 쇼핑백을 이용한 냉장고 정리.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땐 이걸 어떻게 정리해 싶었지만 하고 나니 어떠세요? 냉장고 속이 한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죠? 세상에 그냥 속이 다 시원해요. 시원하죠? 누가 봐도 냉장고를 그냥 열어 젖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이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재료를 또 신선하게 잘 먹으려면요. 우리가 냉장고 지도가 필요합니다. 총 3장의 종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종이에는 우리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그런 식재료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종이에다가는요.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요리 리스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리 리스트 작성 방법, 바로 재료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김치와 참치가 있으면 김치찌개, 짜투리 채소와 달걀이 있으면 달걀말이가 식탁에 오르겠죠. 식재료 목록과 요리 목록에 이어서 마지막 장에는 쌀이나 우유 같은 필수 식재료 중에 우리 집 냉장고에 없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이 마지막 장만 확인하고 적혀 있는 것을 구입하면 되는 거죠. 이 지도만으로 문 안 열어도 그냥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게 네. 이렇게 속 편하고 좋을 수 없어요? 네, 이제 냉장고 지도를 이용하시면요. 요리도 간편해지고 또 식재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비가 확 줄을 수가 있죠. 그렇네요. 네. 냉장고 정리와 지도 작성을 끝냈으니 이번엔 실전입니다. 냉장고 파먹기라고 대충 막 먹을 순 없잖아요. 방금 정리한 냉장고에서 나온 짜투리 채소들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볼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거 없다 했어도 냉장고 정리하는데 어머 이렇게 수북이 나왔어요. 네네. 요 유통기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열심히 어머니들이 해주셔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용을 해서 버리시지 말고 이탈리아식 오믈렛인데요. 프리타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집 냉장고에서 파는 식재료로 프리타타를 만든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선 계란을 풀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에 고운 채에 걸은 후 우유를 섞어줍니다. 버섯과 양파, 시금치 등 짜투리 채소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일단 여기에 재료를 먼저 볶아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란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자, 마늘하고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마늘에 향이 올라올 때쯤 해서 이제 좀 단단한 그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유, 시국을 배로 상승시키는 저 색감 보이세요? 불을 약불로 하시고요. 자, 오믈렛이니까 계란물을 넣어보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한 6분 정도 약불에서
익혀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프리타타가 돼요. 우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어디 숨어 있었나 싶어요. 네네. 집에 있는 어떤 재료든지 꼭 여기 있는 재료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짜투리 채소 해결의 완성 맞춤인 프리타타 완성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 속 남은 재료가 이탈리안 오믈렛으로 재탄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비슷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를 한번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야, 이건 또 다른 요리가 되네요. 네네. 냉동실에서 잠자던 닭가슴살을 해동. 한 입 크기로 잘라 20분 정도 우유에 재워둡니다. 닭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굽듯이 볶아주시면 돼요. 이 향기 좀 봐. 네. 그다음에 양파하고 마늘을 이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채소들도 우르르 넣고 볶아주세요. 토마토 소스 한 컵이에요. 또 물 한 컵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 완성입니다. 아침부터 침샘 제대로 자극하네요. 향이 정말 좋죠. 식욕을 돋구는 그런 향인 것 같아요. 빨리 한 상을 근사하게 차려내고 싶네요. 네네, 한번 차려볼까요? 프리타타의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 거기다 냉동실에서 말라가던 식빵도 구워내 놓습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레스토랑 브런치가 부럽지 않은데요. 바삭한 빵에 스튜를 푹 찍어서 우아하게 한 입 배불러 보는데 남은 채소들 볶음밥만 할 게 아니라 야 근사한데 칼칼한 맛도 좋고요. 있는 재료를 소진하기 바쁜 냉장고 파먹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멋들어진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냥 입에 갖다 대는 순간 앞으로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신봤다!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냉장고 속에 왜 묵혀둬요? 그러게요. 다 털어야지. 오늘 저녁 식단이 걱정이시라고요? 장 보러 가는 대신 냉장고를 열고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 파먹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네, 알뜰살뜰하게 식재료를 활용하면서 덤으로 냉장고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로 인해서 지출이 많을 텐데요. 주기적인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서 생활비 절약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 충의의 고장 경남 의령에서 뜻깊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수많은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의령 의병제전,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벽화를 받아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백마탄 홍희 장군이 나가신다. 의병들이여 백불을 들고 승리로 나아가자. 의병제전 현장으로 돌격하라. 매년 4월이면 순국선열, 자주정신으로 물드는 이곳. 붉은 기운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 의령이다. 지난 18일부터 4일간 그 뜨거운 혼을 기리는 축제 의령 의병제전이 열렸는데 제47 의병제전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곽재우 장군께서 427년 전에 그 유곡면 세관위에서 의병을 일으킨 그런 기념으로서 어른 국민의 화합과 단계를 도모하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켰던 4월 22일을 전후하여 매년 의론 기상과 역사를 되새기는 의병제전. 벽화를 받아라. 곽재우 장군 피를 받아가지고 옆으로 외가쪽으로 받았지만 피를 받아가지고 이 다 장군기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호국 정신을 일깨워주는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다. 축제 좀 더 재밌게 즐기시려면 아무래도 의병에 관련해서 좀 더 알고 가시는 게 더 축제를 즐겁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주제관을 통해서 알고 축제를 더 즐기시라고. 두 번째 포인트는 드레스 코드. 아주 잘 해놨네. 축제장 곳곳에서 포착된 붉은 천릭을 입은 사람들. 어째 빨간 맛 좀 볼텨? 홍희 장군
곽재우 기념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가 홍위장군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 홍위장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붉은 비단 천리기에 백마를 타고 전장에 나섰던 홍위장군 곽재우. 그때 근엄한 표정과 절도 있는 동작으로 등장한 이들의 정체. 수문장 납시오. 바로 조선시대 궁궐의 호위 문화를 알 수 있는 수문장 교대의식. 교대할 때 자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식의 이제 맞고 이제 상비군이 들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양준! 위풍당당 늠름한 수문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다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군기 바짝. 연기에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징집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의병에 지원했습니다. 조선 현대과학무기 신기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의령 사람들은 몸 안에 다 전부 다 의병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옵니다. 이병인 날이 돼서 기념회를 왔죠. 널려도 오고. 축제장 곳곳을 울리는 신명나는 풍물 소리.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용감하게 맞선 의병의 후손들이다. 의병들의 무기는 나에게 맡겨다오. 평상시에 이제 농기구 하고 이제 생활용품 만들다가 비상시 되면은 무기도 만들고 전부 이제 창, 칼, 뭐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봐야죠. 강인한 생활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던 의병들의 창과 방패. 그 홍위 장군의 지혜를 배워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었는데 유령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곽재우 장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호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니까 더 뜻깊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령에서 이제 호국 정신 보니까 뭐 의병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호국 정신과 의병 정신이 뛰어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조들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의령의 또 다른 자랑거리. 바로 전통 한지공예다. 예쁘죠? 이왕 과거로 돌아간 김에 북이라도 시원하게 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을 올려라. 다골 세 번을 친 의미가 물과 바람, 불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이 세 번 심으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원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병탑 주변을 붉게 물들인 축제 하이라이트. 곽재우 장군님을 추모하면서 우리 의령 국민들과 함께 재미나게 백불 축제를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쪽에서 오시는 우리 17 장령들과 함께 곽재우 장군님의 혼을 받들어 우리 신명나게 백불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 군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홍위 장군들. 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지역의 그 위인이신 곽재우 장군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임난창이 427주년을 맞이해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사람들. 매년 참여해 왔는데 이거 횃불 들고 하니까 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4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 오로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병들의 굳건한 일념을 되뇌며 시작된 횃불 행진. 조선의 의병들이여 횃불을 들고 우리 함께 승리로 나아가자.
뜨거웠던 의병의 함성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뜻깊은 시간. 기분 좋아요. 충익사에서 시작하여 서동 생활공원까지 이어진 붉은 물결. 장엄하고도 화려한 의령의 밤이 깊어간다. 하나가 이거 뭐 행렬대에서도 뿌듯하고 뭐 의령의 고장으로서도 뿌듯하고 상당히 뭐 그겁니다. 아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요. 제 고향이 의령인 게 너무 최고예요. 강인하고 용맹한 기상으로 우리의 터전을 꿋꿋이 지켜낸 홍의장군 곽재우와 의병들. 그 뜨거운 지혜와 열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의령으로 전진하시게. 네, 최근 경주 시내 중심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골목골목 구석진 곳이 깨끗하게 달라졌고요. 또 젊은 청년 상인들이 터를 잡으면서 더욱 활기가 찾았는데요. 무엇보다 새로운 맛집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모처럼 경주 중심 상가를 찾았습니다. 극장, 쇼핑가, 카페 등이 모여 있어 경주 시민들이 늘 즐겨 찾는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죠. 요즘 경주 중심상가 골목에는요, 이 청년 창업가들의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들이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먹으러 가는 거 맞죠? 제가 또 이 먹방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청년 상인들과 함께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있는 경주 중심상가. 노동동에서 발견한 핫플레이스, 이색 맛집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노동동 골목 한편의 가정집처럼 조용하게 자리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곳에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메뉴는 뭐가 있어요? 저희는 기본에서 딩동텐동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아, 이 딩동텐동이요? 예. 제가 주문한 음식은 바로 일본식 튀김 요리 텐동입니다.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튀김 옷, 반죽이 중요하죠. 아니 그런데 잠깐! 지금 그거 맥주 아닌가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리가 들어가서 일부러 고소한 맛도 느끼시라고 맥주를 넣고 있습니다. 맥주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탄산수. 튀김이 더 바삭해지는 효과가 있다네요. 자, 이제 그럼 튀기기만 하면 되는 이제 건가요?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줘야 저희가 이제 글루텐 형성이라 해가지고 반죽끼리 밀착하는 형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1시간 이상 해줘야 저희가 그 다음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맛있어지기 위한 시간,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튀김 재료들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기름 속으로 풍덩! 언제 들어도 행복한 소리죠? 노릇노릇 바삭한 튀김과 함께 텐동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네, 드디어 제 앞에 텐동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푸짐함 보이시나요? 계란이며 새우며 고추며 가지까지 이 총 9가지의 튀김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튀김은 이 얇으면서도 바삭함이 있어서 이 재료 본연의 맛들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또 이 가지수가 9가지나 되잖아요. 이 9가지의 요리를 먹는 기분이랄까요? 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나 해드리자면요. 이 온천 계란 튀긴 거 있잖아요. 이 계란 튀긴 거를 밥에 딱 풀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주문과 함께 하나하나 정성껏 튀겨내는 텐동. 그래서인지 벌써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집 텐동만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가격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텐동에 비해서. 그리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되게 맛있어요. 우리 집 되게 자주 오고 시내에도 되게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주 오는 집이에요.
노동동의 두 번째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눈길부터 사로잡죠. 중국집 앞을 지날 때면요, 그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끌잖아요. 지금 이곳도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퓨전 중식 요리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인기 메뉴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인기 메뉴 그냥 다 주세요, 다. 퓨전 중식당의 첫 번째 메뉴부터 공개. 그런데 이 하얀 소스의 정체는 뭔가요? 지금 만드는 메뉴는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 크림짜장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크림짜장.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과 함께 면을 졸여준 후 맛있게 볶은 짜장을 올려주면 단짠단짠 매콤달콤 모두 잡은 크림짜장 완성. 거침없이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한 사장님. 이번 메뉴는 진하게 우려낸 소고기 육수에 소고기 고명까지 듬뿍 올라가는 고기고기한 메뉴 우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는 특급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새우살을 곱게 다진 후 식빵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바삭하게 튀겨내면 그 이름도 유명한 멘보샤 완성! 두 가지 소스와 함께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가요? 이곳에 이 인기 메뉴 세 가지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졸업식 날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 놓고 이 인기 메뉴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의 뭔가 부드러운 맛과 또 짜장의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색다른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더없이 만족스러운 크림짜장에 이어 이번에 진한 소고기 국물의 우육면.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고요. 바삭하고 감칠맛 나는 멘보샤는 달콤한 연유에 찍어 한 입에 쏙! 여기가 경주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만큼 색다른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이 다채로운 맛에 반한 손님들로 금세 식당이 가득 찼는데요. 여기서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 집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짬뽕에 소고기가 들어가서 맛이 점점 풍부해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 집 짬뽕 정말 추천합니다. 아니, 드시지만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집 맛이 어떤가요? 저는 이제 크림짜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맨 처음 먹어봤을 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인지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 맨 처음에는 되게 신선해서 제일 맛있었고, 면을 먹은 다음에 이제 밥까지 말아먹으면 이제 금상첨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요.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느낌입니다. 이 청년 사장님들의 감각과 개성이 더해진 이색 맛집. 여러분들도 경주 중심상가에 오신다면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청년 상인들의 등장과 함께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경주 중심상가.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기다리는 경주로 놀러오세요. 네, 일식 튀김 요리인 텐동부터 퓨전 중식까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맛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때마다 배는 고프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당기지가 않고 뭔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한 번쯤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농부라고 하면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떠올리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들은 자연에서 행복을 찾은 청년 농부들입니다. 오늘 팝콘, 옥수수 모종을 심는다고 하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보시죠. 대구시 수성구 천을산 자락에 운명처럼 나타난 세 명의 남자. 손만 대면 뭐든 만들어내는 황금손 강영수. 흑한 줌에 무엇이든 키우는 육성왕 서종효. 농기구보다 카메라, 훈훈한 도시농부 유경호. 세 남자의 농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뜻한 4월, 온 세상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때 삼형제네 농장에도 어느새 녹색 기운이 돕니다. 농사직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날씨가 좋은 날에 지금 와, 이 광합성 지금 정말 촬영을 많이 하고 한다. 있습니다. 아. 요런 날은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엄청나지, 엄청나지. 우리도 새싹이 좀 돋아나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요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예. 막 상추 그리고 우리 무 무 이런 새싹들이 막 쏙쏙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새싹들이.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뭐죠? 오늘 드디어 올해 이 날을 기다렸다. 이 날을 기다렸다. 이 날을 기다렸다. 바로 요 녀석 팝콘 옥수수. 아니 이게 팝콘 옥수수라는 종자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삶아 먹는 거는 찰옥수수. 네. 그거는 팝콘 아무리 튀기면 잘 팝콘처럼 튀겨지지 않아. 강냉이가 되는데. 강냉이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 영화관에서 먹는 그 팝콘 그 종자로 개량된 거예요. 계량된 이 국산입니까? 국산이죠. 이것도 강원도에서 받았어요. 강원도에서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팝콘 옥수수 모종을 오늘 만드는 날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모종 만든 적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요것도 바로 뿌리면 우리 또 까치들이. 까치들이 또 좋다고. 까치들 식사하러 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 농작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요. 근데 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저로 간다는데. 유쾌한 새 농부들 따라 우리도 농사지으러 가봅시다 그려. 자, 오늘 만들 거 팝콘 옥수수 모종.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원예 작물을 할 때는 원예용 상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예용 상토에 하얀 흙과 그리고 부엽토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저번에 씨앗 되게 작아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씨앗이 큰데 이게 너무 좀 작지 않나? 그게 더 넓은 거 하면 그 뿌리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데 뿌리가 돌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작은 거 해도 되고 큰 거 해도 되는데 저는 저 서이장은 105기짜리 저 서이장은 이게 경험. 그렇죠. 경험. 요 한 5년 간 옥수수 농사의 경험으로 이걸로 하면 20일에서 저희가 하죠. 20일에서 30일 정도 하면 여기가 보죠. 20일에서 30일 정도 하면 나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1,050개 심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판인가? 여기 한 판에 105구니까 1,050개. 1,050개 해가지고 옥수수 몇 개 나오지? 잘 기르면 1,050개. 잘 기르면 1,050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건 뭐 우리 자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 달리면 2,000개 달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하나에 달릴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좋은 거 하나 달면 안 좋은 거 좀 하나 달아요. 그거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이 만드는 일에 결과를 욕심내기보다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이제 또 우리 서회장의 깨알팁. 요걸로 설설 눌러주면 이렇게 뭔가 반죽을 하듯이 꾹꾹 누르면 이렇게 짠. 너무 깊지 않나요? 요 정도 딱 적당합니다. 딱 좋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옥수수가 국산이잖아요. 그렇지, 국산이지. 근데 이게 팝콘은 사실 그냥 외국산 아닌가요? 그 GMO라고 알지? GMO. 유전자 변형 조작 식품. 내가 영어로 해볼까? Genetic Modified Organism이라고 그거의 줄임말로써 이 그 레포트를 한번 썼었거든요 학교 때. 진짜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잘라서 그 안에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가 아닌 다른 동물의 유전자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의 유전자를 가져와서 집어넣는 거예요.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생산량이죠. 약을 뿌렸어, 농약을. 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한마디로 그 제초제를 견딜 수 있는 그 유전자를 넣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콩, 옥수수가 유전자 조작이 많아요. 많지. 그리고 그 뭐더라? 유채 같은 거. 유채도 좀 있고요. 유채도 들어있지. 그래서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에는 과연 사람 몸에 해롭냐, 안 해롭냐 의견이 분분해요. GMO 자체가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아직 입증이 안 됐거든. 아직 한 10년 남았나? 원래 사람의 한 세대를 겪어봐야, 그걸 먹으면서 한 세대를 겪어봐야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가 나오거든. 우리가 또 그런 입증 안 된 것이 식품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GMO 표시제, 완전 표시제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뭐가 GMO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거지. 한마디로 수입산 적힌 거 봤지? 네. 근데 그게 수입이 됐는데 GMO로 수입했는지 그냥 수입했는지. 그러니까 뭐 먹고 안 먹고는 자기 판단인데 이제 정보를 알고 먹느냐 그렇지. 모르고 먹느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선택지가 아직 없는 거. 그게 좀 문제인 거지. 소비자의 알 권리죠. 그렇지. 맞다. 농사에서 이문을 남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네 좋은 먹거리 건강하게 잘 지켜서 제대로 먹어야겠죠. 자, 이제 씨앗 다 넣었죠? 예. 이제 위에 흙을 살짝 덮어줘야 돼요. 씨앗이 안 보이게끔 흙을 이렇게 덮어줘요. 조금만 덮어주면 돼요. 딱 트레이 높이에 딱 맞게 살살 덮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연 육종을 통해서 생산된 팝콘 옥수수잖아요. 그 농사도 농약을 안 치는 무농약 농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근데 무농약도 있고 지금 뭐 저농약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유기농도 있고 뭐 많지. 또 뭐 많죠. 햇섭 뭐 많습니다. 농업 관련된 인증이. 근데 이제 무농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저농약,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이 있는데 저농약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없어졌죠. 저는 없어졌어요. 농약을 적게라도 치는 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지 않겠다 이거네. 그렇죠. 근데 무농약은 비료는 줍니다. 소위 말해서 화학 비료는 원래 농산물의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는 주는데 농약을 절대 치지 않는. 그 위에 한 단계가 유기농. 화학 비료도 주지 않고 농약도 주지 않는. 그게 바로 유기농 인증입니다. 이 유기농 인증이 참 어렵잖아요. 유기농 인증이 진짜 어려운 거죠.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전환기 유기농이라고 땅에 농약과 비료의 기운이 있을 수 있다. 그거 빠지는 시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정확히 유기농 인증을 내줘요. 그래서 유기농도 어렵다. 네, 유기농도 어렵고. 유기농이 왜 비싼데 사람들이 뭐 이거 왜 이렇게 비싸네 하는데 키워보면 안다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제가 보는데 이제 주말 농장이나 도시 농업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 알게 되잖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농사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기르는구나.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나는데 그게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팝콘 옥수수를 처음에 이 생각을 한 게 아이들 체험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GMO도 알려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팝콘을 수확해서 까서 그거를 우유팩에 쏙쏙 넣어가지고 요만큼씩 넣어서 전자레인지 싹 돌리던가 아니면 막 소뚜껑에 깐 거 막 부가 뚜껑 달아가 불 탁 땡기면 따로 팔지는 않아. 이게 또 좋은 게 지금 안 팔려도 내년에도 팔아도 돼. 왜냐하면 보관 자체가 말려서 보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장터 같은 데 가서 그냥 튀겨서 계속 조금씩 팔면 이 국산 팝콘이 잘 없잖아요. 돌아다니고. 그치. 유이자 요리 국방부에 그거 국가 기밀이니까 군대에서 팝콘을 튀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장터 같은 데 가서 군복 입고 나가는 거야. 좋다. 앞으로 팝 하면서. 100% 강원도 팝콘. 나도 맛 좀 보세. 에이? 이래서 다들 신토부리 하나 봅니다. 내 땅에서 키운 우리 작물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도 유쾌한 삼형전의 건강한 농사 시간이었습니다요.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일제의 무자비한 총검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특별한 여행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 뜨거웠던 역사의 한 페이지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2019년 올해가 바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굉장히 의미 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역사 여행 한번 어떠신가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구한말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셔놓은 장흥 해동사입니다. 여기 해동사 어떤 곳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장흥의 해동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니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장흥읍내 안홍천이라는 분이 그걸 건의하고자 경무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날마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마다 서 있느냐 1인 시위를 하느냐 불러들여서 경무대로 그때 그 사유인즉슨 안중근 의사가 후손이 없으니 우리가 장군에 이렇게 해동사를 지어서 모시겠다 하고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그리고 영정이 오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신념이 깃든 장흥 해동사. 이곳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곳에서는 매년 1955년부터 60여 년간 안중근 의사를 제사를 지내는데 음력으로 3월 12일 날 죽사난시와 장애 유림들이 안중근 의사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간입니다. 비록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찾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과 신념은 이곳 장흥 해동사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장흥에서 또 안중근 의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오니까 역사의식도 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장흥에서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만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드높은 나무들이 감싸고 있는 작은 정자 한 채. 이곳이 바로 독립운동가와 관련 있는 곳이라고요? 해설사님, 저희가 여기 와봤는데 분위기도 너무 고즈넉하고요. 주변에 나무들이 저희를 약간 포근하게 좀 안겨주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사인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개유정난 뒤 김필 선생님이 벼슬을 버리고 잠시 이곳에 내려와 응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곳이 독립운동가와 연관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해주신 이 사인정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곳은 김구 선생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장흥 사인정은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 망명길에 오르면서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 지친 몸을 쉬어간 곳으로 김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인정이 김구 선생님이 잠깐 머물러 갔다고 해서 독립운동가와 정말 또 생각보다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곳이었네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독립운동가의 정신이 깃든 고장 한평. 이곳에서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애국 정신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 여기 건물 보이시나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이 그냥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 중심 인물이었던 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바로 일강 김철 선생님의 애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김철 기념관입니다. 우리 일강 김철 선생께서는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 또 의정원으로서 호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천석군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을 일부는 소작인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토를 논밭을 다 나눠주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군 독립자금으로 쓰시고 100년 전 그날
손병희 선생 등과 만나 3.1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임원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중심축이었던 일강 선생. 김철 선생님의 애국정신은 그의 고향인 한평에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재현된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함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획했던 의미 있는 곳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지금 와 있는 여기 뒤쪽이 지금 어느 곳인가요? 여기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상해 임시정부 그대로 똑같이 뻔을 1대1로 재현한 곳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여기 많이 전시가 좀 되어 있나요? 자, 여기는 이제 한쪽은 상해 임시정부 그대로 똑같이 재현된 것이고, 또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것, 또 이동했던 것, 일본 놈들이 쓰던 그 무기 같은 것, 또 물건 같은 것, 또 의복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보니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독립운동했던 분들 모습 좀 살펴봤잖아요. 보고 났더니 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분 들었어요? 무고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여서 제가 이 나라에서 더 열심히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김철 선생님이 당하시는 갖가지 고문들을 관람하고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머리 싸매고 노력하시는 그런 걸 관람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일제의 고문은 너무 잔혹해서 차마 읽어내려갈 수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들의 영웅,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어느 때보다 의미 깊은 해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뜻깊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걸 텐데요. 정말 우리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그들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역사여행, 여러분도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땅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해동사와 전남 한평에 재현된 상해 임시정부 청사까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일제강점기란 뼈아픈 역사와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